수고 많으십니다. 네. 대통령도 부총리도 우리 우리 국무위원들도 다 경제 걱정한다, 경제 대책 세우고 열심히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지금 일관되게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걱정해야죠. 당연히 걱정해야죠. 제가 어저께 대통령 발언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요. 어제 을지훈련 그때 발언한 건가요? 북한이 핵사용 불사할 것. 대통령이 앞장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리스크를 증폭시키는데 어떻게 이게 경제를 걱정하는 분입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더구나 핵사용 불사 북한이 할 것 같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국제사회가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한국과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경제 걱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수치가 다 나빠요. 그죠? 수출 나쁘죠? 투자 안 좋죠? 소비 안 좋죠? 무역 수지 안 좋죠? 성장률 안 좋죠? 좋은 숫자가 뭐가 있어요? 아까 열심히 한다 아까 그러셨는데 지적하시면 제가 답변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한다 그랬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한다로만은 되지 않아요. 면피가 되지 않아요. 결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로. 지금 다 안 좋아요. 그런데 부총리는 열심히 하고 있고 좋아질 거다. 이렇게만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계셔요. 물론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책임지지 않는다. 사과하지 않는다. 이 현재의 경제 상황은요, 국민들께 되게 송구스러운 겁니다. 경제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로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잘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재정 제축에 끝냈습니까? 아직 안 끝냈습니다.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죠? 6월에 한번 하게 되어 있잖아요. 뭐 시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있어요. 6월에 한번 하게 되어 있고 8월에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거는 뭐 늘 저희들의 일상의 일입니다. 기재부가 만들어 놓은 세수 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 방안 2022년 2월에 만들어 놓은 지침에 의하면 세수 오차가 생기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3월 5월에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 다 거치고 나서 이거 세수가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6월에 한번 재추계를 하고 그리고 부가세 7월에 걷고 나서 또 오류가 생겼다. 그것도 큰 폭으로. 그러면 8월에 한번 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세수 재추계 안 해놓은 겁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9월 초에 재추계를 해서 이미 말씀드리겠다고. 6월에 했었어야 돼요. 제가 선 놓고 있어요. 예? 나는 근데 했다고 봐요. 이미 기재부가 해놨다고 봐요. 그런데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또 국회에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무능력하다고 할까 봐서. 이 건전재정 입에 달고 있다가 책임지라고 할까 봐서. 이 건전재정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까 봐서. 만약에 안 해놓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넉놓고 있는 거죠, 정부가. 이 정도의 대규모 세수 오차가 생겼는데, 결손이 생겼는데. 지금 다 안 좋은데, 수출, 수입, 소비, 투자, 전부 다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환율도 불안해요. 그쵸? 지금 1340원인 것 같나요? 어저께? 40원 몇 원 간 것 같던데. 지금 가계부채도 급등해요. 금리는 높은데, 가계부채는, 이게 각종 부동산 규제를 다 이 완화를 시켜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이러고 있으니 가계부채가 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따 하는 총재도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책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아직 다른 의원님들 계속 좀 다 말씀하고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저성장 기조에 빠지게 생겼거든요. 저성장 기조가 이게 계속되게 되면 투자를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 줄게 되고
소비여력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장에 있어서 정부가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기여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0.5. 이게 이제 이른바 이 작년부터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감세와 긴축에만 지금 몰두한 결과 아닙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은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정책은 느슨하게 하고 통화정책은 빡빡하게 합니다. 이른바 미 반도체 지원법, IRA법 이게 다 증세를 통한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세입니까? 그래서 전략사업 육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R&D 예산 지금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반 자체를 지금 허물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지금 2001년 이후에 정부 지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해왔어요. 언제 딱 한 번 안 했냐면은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에는 다 이 정부 지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었어요. 2009년에 쇼크가 왔을 때, 금융위기 왔을 때, 또 2020년 코로나 때, 그래서 민간 소비가 극도로 위축될 때 정부 지출이 경제 성장에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근데 지금 작년부터 계속 감세 기조예요. 작년에 법인세 지금 3% 낮추려고 했잖아요. 그나마 민주당이 이거 안 된다 해서 겨우 1% 내리는 걸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나는 부총리 이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민주당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 3% 정말로 감세를 해봤어요. 했다 쳐봐요. 올해 특히 내년. 예, 추가 의원님. 이 감세와 관련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내년은 어떡할 뻔했냐고요. 그나마 그래도 민주당이 버텨서 1% 감세로 끝낸 것. 이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그마저도 해서는 안 됐지만 결국은 정부가 지금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었어요. 다 안 좋은데 성장률 개선에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내년 예산 증가율 3%,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사실상 지금 뭡니까 정부 재정 지출을 좀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보다도 더 실제적으로는. 지금 내년에도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들이 다 좋지 않아요. 특히 이 투자은행은 지금 거의 1%대까지 지금 낮춰놨잖아요. 지금 OECD가 지금 한번 낮췄어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그럼 다른 기관들도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이 경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외국 분들이 계속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상저하고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야죠. 이게 상저하고니까 상저저 하저지 1.4 가지고 상저저 하저잖아요. 다시 한번 경제 운영에 대한 기조 다시 분석하시고 분석하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예, 경제 걱정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 경제 정책에 관한 일종의 대안 이런 거 말씀을 해주는데 경제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해법은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상에 관해서도 보는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출, 투자, 소비, 무역 수지, 성장률 맞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아질 것이다. 상반기의 성장률이 지금 0.9입니다. 하반기는 그보다 약 2배 가까이 될 거다. 물론 뭐 앞으로 불확실한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 등등.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0.9에서 1.7 내지 1.8 이 정도의 수치가 간다.
그것이 상저하고다. 굳이 자꾸 정의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뭐 아까 이상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까지는 뭐 제가 그 말씀이 맞다 안 맞다 그까지는 제가 뭐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출, 무역 수지 등이 맞습니다. 0.9% 상반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수출 등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부진한 부분이 하반기 되면서 더 나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는데 다만 중국의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기여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는 저희들이 여전히 예의주시해야 된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자동차, 선박 등 수출이 좋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3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 후반, 4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도 이제 흑자 기조로 들어갈 것이고 수출도 플러스로 들어설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좋지 않았던 부분이 하반기는 더 나아진다. 근데 경제 지표 중에 좋은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는 현상을 그렇게 현상하고 전망을 말씀드리고 물가는 선진국 중에 저희들이 가장 작년에 높이 오르는 대개 OECD 국가들이 9% 10% 오를 때 저희들이 6.3% 7월 달에 갔다가 지금 3.3%까지 내려가 있고 소비자 물가는 2.3%까지 와 있습니다. 고용 사상 최고의 아니죠. 그 성장률을 저희들이 먼저 더 보수적으로 앞서갔고 대개 국제기구들이 저희 정부를 뒤따라서 그의 수치에 맞게 지금 대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국제기구들 유수한 기관들하고의 저희들이 성장 전망 수치가 지금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대개 1.4% 안팎에서 대개 전망들을 하고 있다. 아니 저희들은 전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현재 1.4%인데 이것이 상방 요인도 있고 하방 리스크도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또 저희들이 상황을 보면서 살펴야 될 부분이다. 아까 말씀드린 물가는 저희들이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을 했다. 지금은 2.3% 아마 제가 보면은 이 8월달 9월달은 지금 최근 유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2.3% 물가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8월달, 9월달에는 3% 초반 잠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추석 성수기하고 맞물려서 3% 초반에 갈 텐데 그것이 10월 이후로 10월 달에 지나가면 다시 2%로 돌아온다. 그래서 물가는 내년까지 10월 이후에는 대개 2%대 평균으로 보면은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용 상황도 지표로는 사상 최고의 고용률, 사상 최저의 실업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현재 객관적인 지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도 아니 이제 부문별로 보면은 연령별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청년 실업률도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이다. 그건 지표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뭐 고용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성장 기조에 빠지는 부분,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인구도 줄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기초 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성장률이 대개 잠재 성장률이 2% 안팎을 보고 있는 겁니다. 기조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뒤에는 성장률이 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과거에 대비해서 보면은 우리의 성장률은 지금 점점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지점에 저희들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정부가 단기 부양책으로 할 부분이다. 단기 부양책도 재정이 여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유가 중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하는 겁니다. 국제기구에서 국제신용평가시도 우리 재정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민간 중심의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체력이 떨어지고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이 추세를 반전시킬 수 없다. 이 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R&D 관련해서 R&D는 저희들이 확정되면은 추가로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은 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미래
우리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미래 R&D 투자 총량은 설사 줄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절대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뭐 더 드릴 말씀도 많지만은 예,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10분 이상이 지금 지났어요.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지금. 예. 한국은행 총회의. 예. 작년 10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해서 금융시장이 미국의 SBA 뱅크 같은 사태가 날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정부가 했던 부동산 규제의 마이크로 정책들은 그런 계획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걸 막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결과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 지금 약간 연착륙 기조로 가고 있는데 그 때문에 지금 지난 2달 동안 가계부채가 좀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GDP 대비로는 그래서 지금 그 기조가 계속되면 앞으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 의원님 걱정하시듯이 계속 그 기조가 늘어나면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부동산 연착륙 기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마다 부총리께서 주관하시는 회의에서 이 가계부채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여러 미시적, 거시적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